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식당의 공동대표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민주당,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 등등으로 치열한 전국 주도권 다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이걸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현재 지금 불거지고 있는 뭐 뉴스토마토에서도 보도했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민주당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은 민주당 편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것 같고, 최근에 이 공천 개입 의혹은 아무래도 분란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민주당은 이제 전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여권 인사분들 몇 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뭐 익명을 요구 당연히 하셨지만 네.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권에서도 그렇죠. 예. 답답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오랜 기간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뭐만 하려고 하면 항상 이제 뭔가 김건희 여사의 벽을 못 넘고 있다라는 판단을 여당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면 항상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뭐 이쪽에서 물고 늘어진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고,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대통령도 여당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김건희 여사의 벽이 딱 생겨버리니까, 딱 걸리니까 국민들의 마음에 더 다가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부권이 이번에도 특검법뿐만 아니라 여러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또 단행되겠지만 이게 끌려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야당의 정치적으로.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다. 네. 이제 어쩔 수, 뭐 손쓸 도리가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김건희 특검법 추진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거고, 거부권을 쓰게 되면 또 이 어떤 소용돌이 안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체코 여러분.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 체코에서 또 뭘 드셨어요? 전혀 예? 예? 우리 그 저기 파벨, 우리 체코 파벨 대통령? 대통령이 예. 저기 61년생.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에요. 아이, 그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아니, 나이 중요하죠. 아, 아니, 죄송합니다. 비즈니스 할 때는 그 저기 중요합니다. 한 잔 60년생. 딱 해가지고 예. 하니까 우리 또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문제 없습니다. 안 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2박 4일간의 그 두코바니 그 원전 수주를 이거는 사실상 확정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팀 코리아의 저력을 확인했다. 확정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됐다라는 거를, 잠깐만 전화가 안 돼. 아니 왜 바쁜데 전화질이야? 뭐? 아니 독대를 왜 해? 만찬한다 그랬잖아. 참 이거 만찬 밥 먹으면 되잖아. 참 속옷날 독재를 하지? 아유, 독대 하면 좀 해주죠.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는 거야? 예, 갑자기 그 독대를. 체코가 또 맥주의 국가니까 맥주 대통령님 맛있죠, 그거. 대통령이 맥주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맥주 협찬 안 들어오나 여기는? 맥주가 한 95%의 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 호비랑 그 딱 비율 맞춰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원전 물 먹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던데. 왜? 예? 아니 원전 그 수주가 물 먹은 거 아니냐. 아무튼 그래서 파베 안 그 들으세요. 총리가 아주 예. 잘생겼더만. 예. 수염 딱 있어가지고. 예. 나도 기를까? 지금 체코 부분도 사실은 MOU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많은 뭐. 것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원전 계약을 확정 지으러 이제 가신 건데, 그렇죠. 그 부분은 확정을 못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사용료 협상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네.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고,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지어 일부 보도로는 이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 할 때 네. 체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 있는데 옆에 바로 있는 데서 바로 아직 있는데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본 계약 가기 전까지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참 얘기를 답답하네, 진짜. 한 상황이어서. 네. 그리고 또 현지 기업, 체코 현지 기업 60% 참여가 확정됐다라는 보도도 이미 나온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방금 막 출연해 주신 대로 네. 굉장히 체코 쪽과는 원전 동맹에 버금가는 그런 협약을 맺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 또한 이제 성과 부풀리기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지적이 뒤따를 것 같고 실제 이제 결과물이 무엇이냐라는 이런 비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거를 안 상황이어서. 볼 수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요.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출발하기 전부터 이게 그 수십 년 만에 이룬 대한민국의 네. 성과라고 정부 여당 쪽에서는 당연히 기존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거라서 기대를 하신 국민들도 있을 텐데 막상 가서도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또 그렇죠. 가서도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타 관련된 보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 체코와의 어떤 관계 격상을 위해서 간 것이냐 아니면 국격 훼손을 하러 간 것이냐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시선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께서 그저 잘했다고만 얘기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과연 국민들이 믿어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은 그래요. 저는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민주당과 지금 여기 계신 민주당 패널과 아니 저는 아니 우리 민주당 민주당 패널이 아니에요. 입장이 같으시니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체코와 이렇게 입장이 호전되고 또 발전이 진보되는 것에 대해서 더 실수하길 원하시나요? 실패하는 걸 원하시나요? 아니죠. 성공하면 좋죠. 성공하는 걸 원하시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야질에 그 야지를 발전되는 걸 저지하시는 거죠?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 아유. 저희가 성공하는 걸 방해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대통령이 체코까지 날아가셨으면은 한 대표님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날아가셨으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또 언론에 독대 또 독대 요청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게 바로 그 대통령의 성과를 훼손하게 만드는 방식 아닙니까? 독대가 훼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 저기 체코에 독대를 할 가 수 있는 거 계셨으면은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당과 되는데 저는 대통령은 목표가 같습니다. 목표가 같으신 분이 같으면 독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나중에 체코 갔다 와서 이후의 문제인데 그것도 언론 플레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 저분께서 거죠. 언제부터 대통령을 신경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당 패널 하시는 건가요? 이제?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영식당에 우리 공동대표. 이왕 이렇게 된 거 저와도 독대하시죠, 박임신 건님. 독대를 되게 좋아. 독대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거 생중계 되는 거죠? 다 되고 있어요. 생중계도 좋아합니다. 저. 생중계하고 독대 좋아하시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 이야기 하시죠. 자, 그 독대 반응이 얘기. 있었는데요. 네. 자, 이 지금 내일입니다. 내일 만남을 가집니다. 지도부하고 독대 요청의 이 배경 또 그리고 대통령실의 반응. 아, 이게 조금 미묘한 것 같거든요. 네. 독대 요청을 왜 했으며 그리고 이게 사실 될 거 아니면 보도가 안 되면 좋은데 이렇게 독대 요청을 해가지고 되면 뭐 모르겠지만 혹시나 안 되게 되면 또 갈등 요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독대 아, 요청을 언론에 흘린 것도 참 뭐랄까 이것도 사실은 한동훈 대표 측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매우 높죠.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례적이기도 하고 저는 네.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 체코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요 내용이 나온 거지. 물론 이제 돌아오고 있는 네. 상황에서 요 보도가 흘러나온 거니까 뭐랄까 보통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을 나가면 네. 그 중간에는 어떠한 정치 이슈도 거론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뭐 매너이자 여당은 예의이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여당이라면. 그렇죠. 근데 이 국내에서는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만찬 회동 직전에 독대하기를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뒤덮였죠. 채널A 단독 보도이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왜 굳이 이런 요청 기사가 사전에 릴리즈가 됐는가 보면 당연히 한동훈 대표 측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렇다면 독대의 그 필요성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의 체코 순방 성과도 여당 쪽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리얼미터 발표가 되겠고 이번 주 금요일에 갤럽이 발표되겠습니다만 여러 여론조사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떤 이제 국면 전환을 위한 한동훈 대표 측의 어떤 노력이 반영되는 그런 발걸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는 할거다 차원에서 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던 것 같고요. 실제 그러면 독대를 해서 어떤 내용들이 거론이 될 것이냐. 네.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 추석 연휴에도 만들지 못했고요. 못했죠? 그 이후에도 만들지 못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보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박단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만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한 대표가 차별화가 되는 지금 국면이거든요. 차별화 국면에서 이런 어떤 정치인 메시지는 다 정치 메시지예요. 행동들. 정치인의 행동 그죠? 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게 없죠. 아는 게 없다. 그리고 그 해석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석해달라고 저러는 거고. 예 여기에서는 그러면 의료 개혁 문제를 다시 의대 증원 문제를 네. 거론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하향세로 떨어지고 있는 하향세 추세인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뭔가를 건의하거나 제안했다라는 내용을 부각시키고 싶어서 이 독대 자체를 거론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그럼 승낙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또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뜨뜻미지근한 느낌 들어요. 결론을 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 아니고 뭐요? 흔쾌히 받아주시면 만찬을 되는 하기로 했잖아. 거잖아요. 만찬 하기로 했잖아. 만찬. 독대 한번 하시고. 아니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독대를 해야 됩니까? 독대는 저기 이제 펼쳐놓고 저기 김치 딱 꺼내가지고 김치찌개 또 김치찌개 꺼내가지고 김치찌개 해가지고 삼겹살 아. 싹 하고 이제 코카콜라 딱 꺼내가지고 싹 먹 하면 되는 거라고. 자 오늘 회식하자고 어때? 응? 독대 하자니까 해식을 말씀하시고. 독대 꺼내가 장독대 그래가지고 왜또 쓸데없는 소리 그만큼 독대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 아니, 근데- 만찬이 먼저인데 지금 뭔 독대야 갑자기 짜증나게 그. 아니 근데 지금 근데 지난주인가 그 한번 웨스팅인지 지금 로스팅인지 지금 화딱 진나게 지금 아니 대통령님 그 지난주에 왜 그 어디 신문사 포럼인가 거기에서 한 3m 거리밖에 안 됐는데 한동훈 대표랑 인사는 왜 안 하신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물론 한 대표님이 먼저 와 계셨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 맞긴 눈 했을 텐데. 인사는 다그 이번에 귀국 가셨을 때도 이상민 장관하고도 오랫동안 이상하다. 얘기하시더만. 한 1초 인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대표님하고. 예리해. 알겠습니다. 봤나 그걸 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두 어떻게 분의 봤어? 관계가 뭔가 과거 같지 않다라는 거를 대부분의 그 언론들이 다 간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대 요청도 하여튼 이걸 왜 안 받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냥 만찬에서는 완전 한 대표님 허수아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저기 나랑 독대 한번 할래요? 아니, 한잔 하면서. 저는 뭐 독대 내 속마음을 좀 아는 것 같아. 요즘에. 간파 당하셨죠? 어? 네, 간파 당하신 야 거죠? 토리야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 걔한테 물어봐. 가버렸네. 걔한테 물어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에 내일 있을 거니까요. 뭐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도부하고 만찬하는 거 독대까지 될지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공천 개입 의혹을 정조준 한다면 여당이나 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좀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고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사건입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어요. 네, 이게 와. 아마 이제 박지훈 변호사께서도 법률가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처음 봤어요. 요게 이제 징역 2년 구형이 최대치잖아요. 아이고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이례적입니다, 진짜로. 좀 들고 예.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 건데 검찰이 주장한 거짓말,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두 가지인 겁니다. 김문기 몰랐다라는 발언이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토부가 용도 변경, 백현동 사건인데 용도 변경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 이제 이거고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최대치인 거고요. 네. 대선 당시에 표차가 0.7%포인트밖에 안 났으니까 그만큼 많은 국민들한테 영향을 줬다. 선거에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물론 저는 검찰의 어떤 판단이나 시각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이 사법의 형평을 두고 봤을 때 후보 시절에 거짓말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당시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만 있겠느냐? 네, 거짓말이 지금 문제라면요. 사실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저는 뭐 법적인 얘기는 막 다 하기는 그렇지만 거짓말로 처벌할 것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만만치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장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0원 한 푼도 안 받았다. 뭐 그것도 있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구약성서를 다 외우고 있다.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사실 너무 많죠.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실제 1차 시기에
실제 계좌를 손해만 봤어. 예, 손해만 봤다, 활용당한 것이고 그 1차 시기 이후엔 또 그 관계를 손절했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로 본다면 어쩌면 이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모든 네. 게 나중에 지금 다른 그렇죠.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제 형평 차원에서 과연 이게 맞냐 이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이라고 보는 시각도 검찰이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내부의 반응을 보면 이게 뭐 직급상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인정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자체를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골프도 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시장쯤 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대목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또 것 잘 같고.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도 알고 있지 않다. 이런 뉘앙.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 한다고 해가 재판을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박영식 앵커나 우리 에디터나 이상민 PD나 저는 하루에 한 10번 이상 거짓말하기 때문에 네. 매일 처벌받아야 돼요. 저희 아내한테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저는 많이 근데 법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짓말로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때 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는 사기죄가 되는 네, 거고요. 네, 네. 선거 관련해서 거짓말했을 때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때 예.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 한다고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알고 모르고는 내 마음적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어색합니다. 굳이 이걸 기소를 했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 들거든요. 대해서 사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의 판단을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두고 재판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쉽지는 않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조국 대표도 어제 이제 입장 낸 걸 보니까 네.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주는 그런 입장을 이미 낸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과거 고위 이제 공직자에 있던 시절에 매일같이 만났던 사람들 그렇죠. 말고도 이제 다른 하급지 공무원들을 만날 땐 스쳐 지나가는 사람 경우에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그냥 말을 옹호를 그렇게 할수 또 있는 거잖아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국 대표도 나오셨나요? SNL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SNL 잘 나왔던데요, 정성호 씨하고. 고맙습니다. 네. 우선 정말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거 기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영광 가셨잖아요. 영광의 월세 그 사기 말씀 대단히 영광입니다. 그리고 곡성 영광 주민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더욱 선의의 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머리 잘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는 별로 안 굉장히 하시네요. 한심스러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얘기는 안 하시고 본인 MC 얘기만. 독재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머 차라마! 네가 죄송합니다. 차라마는요 갑자기. SNL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네. SNL 좋아하시네요.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선거에 너무 네. 이제 올인하셨고 월세까지 잡아가지고 민주당과는 이제 정청래 의원 편드는 겁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청래 의원한테 또 물 먹으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자, 뭐 일단은 사과를 받았습니다. 조국 대표님 말씀도 들었지만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 얘기. 네. 1심 선고가 11월 달입니다. 11월 15일로. 일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2년 구형을 해버렸는데. 일단 1심이어가지고요. 네. 뭐 어떤 판결이 나오든지 간에 뭐 물론 과거에 그 여야 회담 전후를 생각을 해보시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1심만 나오더라도 네.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압박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분위기와는 다르게 또 민주당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1심은 1심일 뿐이고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의 결속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언급도 있었고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요. 재판 결과가 이제 어쨌든 확정까지 다 되려면은 2년의 기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감안해봐야 되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와도 민주당 결속이 흔들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은 것 같고 일단 이재명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은 없다. 무죄를 호소했고요.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라면서 정적 제거와 버금가는 이 재판에 대해서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한번 강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본인 자체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을 좀 직접 좀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대표님? 예, 지금 저의 입장을 얘기하기보다 예. 지금 민생고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의료 대란인 것도 있고 지금 재보궐 기간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도 이 폭우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우리 두 분은 수도권에 계시니까 별거 아닌 문제처럼 생각하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민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 선거도 선거지만 네. 선거 운동에 앞서서 이 지역민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하. 예, 그리고 이 검찰이 지금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온갖 증거를 사건을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필기정입니다. 사필기정. 예, 역사가 기억하고 결국은 법원이 정의를 실현해서 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평소에 그 대표님 이문세 씨 노래는 자주 좀 들으세요? 어떻습니까? 예, 저 지금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질문은 지나가면. 제가 받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아, 굳이 저렇게 또 질문하는 거 사람 보니까 나를 네, 알아도 네.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오늘따라 약간 노래 더 슬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를 못 부르는데 부르는 것도 죄송해요. 이거 매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 검찰이 저 처음 봤어요. 그런 PPT나 노래를 트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깜짝 약간 놀랐어요. 노래 스타일이 검찰하고 비슷합니다. 노래를 또 이게 조작을 해가지고 네. 노래를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문세 씨한테 사과하십시오. 근데 어쨌든 이번 내용은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어쨌든 이 그 대선을 사실상 출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물론 1심 이후에 실제 확정판이 된다는 전제를 했을 때. 사필 기정입니다. 예, 사필 기정. 예. 근데 최대한 이제 대표님은 뭐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밖에 나와서든 피고든 검찰 측이든 여론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조국 대표 사건이나 봤었을 기억이 날 겁니다. 여론에서 좀 했을 때 재판부에는 반대로 결론이 나던 그렇죠. 경우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거고요. 또 이거 말고도 9월 30일인가요? 또 위증 교사 사건 또 결심이 되면 그 사건도 아마 10월이나 11월 달에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사법적으로 아마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이게 아마 내일로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 최상면 특검법, 또 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됐잖아요. 이거 제2요구권 아마 대통령께서 행사를 하겠죠. 네, 뭐 저는 뭐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어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를 하게 되면 네. 대통령 집무실에 이제 법안이 올라가게 되고 대통령이 거부를 하게 되고 제2요구에 붙이게 되고 그러면서 여당 쪽에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한 반복이에요. 예. 얼마나 많은 법들이 지금 쳇바퀴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통과시키면 예. 제2요구하고 제2요구에서 다시 3분의 2가 폐기되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도 오죽하면 예상이란 표현을 안 씁니다. 거부권이 확실시 된다라고 확실시.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 상황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특히 이제 정부 여당에게 좋을 게 없다라는 거를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네. 왜냐하면 이미 추석 연휴를 지나서 이제 이런 법안에 대한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지지도도 하향세로 빠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방증이라고 보고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여권 인사분들 언급하신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기도 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풀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여권 측에서도 이미 답답해하고 있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특검법이나 이런 대목들은 여당에게만 더 손해인 것이고 이제 프레임을 야당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인식할 정도라면 해법이 없는 거거든요. 해법이 없는 거죠. 예, 지금 예.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에서 쥐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해법 마련은 야당도 해야 되지만 여당이 더 책임감을 막중하게 가져야 된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단행하고 또 법안이 폐기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총선 민심과 추석 민심을 정치권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책임감은
정부 여당 쪽에서 더 오히려 가져야 그렇죠.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 다수가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만 입법권을 방해한다라는 판단을 이젠 더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요. 반복되니까요. 결국 이게 손해 보는 것은 대통령이다. 야당의 입법 폭주냐, 대통령의 무한 거부권이냐, 어떤 쪽에 더 방점을 찍고 이 사안을 바라볼지 대통령께서 좀 고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잠깐만요. 예. 홍준표 시장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어요. 예. 이제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소나기가 오는데 예?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해서 가는 게 맞다네 이제 얘기했어요. 아, 얘기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변에 알짱되는 얼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된다. 예. 한마디 해서 하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리를 못 하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바른 의지도 말씀입니다. 없는 것 같고. 바른 말씀입니다. 아, 홍 시장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예? 정리를 못하는 게 문재인 얘기라고 아, 그 문제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는. 전직 대통령 수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검찰이. 어. 박영식이가 문재인 얘기 꺼내서 하는 거야, 지금. 아, 전직 대통령 수사를 꼴잡하게 그렇게. 내 수사했으면 좋겠어, 문재인 대통령도. 왜 수사 좀 하고 있긴 하잖아요. 예. 그런데 딸 돈 준 거 갖다 수사하면 됩니까? 격에 맞는 걸 갖다 수사해야지. 오, 홍준표 어? 시장님 오늘 바른 말씀 많이 하시네요. 보낼 때 보내더라도 샌드할 때 샌드 하더라도 토시 하더라도 예, 어? 예, 예, 예. 아니 그 걸맞는 혐의를 해야지 그 검찰이 그 말이 됩니까? 아, 참 그 가짠타네 그래 보면. 가찮다 막 그래 봅니다. 센 게 홍준표 시장이 한 번씩 이렇게 내 이런 얘기 내 저번에 조국 장관 내 얘기했다 조국 수홍이 뭐니 저 이상한 얘기 들어가지고 예. 아니, 홍 시장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저쪽에서 그 문재인 얘기 꺼내가지고. 아니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 저희 그 댓글창에 또 등장하셔가지고 야, 뭐야? 이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는다고. 난 디지털 시계야. 뭔 고장이나 여기 좋아요 안 누르는 것들이 다 자파들입니다. 지금 사람이요. 좋아요 안 누르고 저 4,000명 보는데 좋아요 1,000몇 개, 다 3,000명은 다 졸고 앉아 있는 겁니까? 다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와요. 아,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얼치기, 이렇게 얼치기 세탁기. 한 번씩 이렇게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근데 뭐 이제 예. 대중들이 가만히 공감할 앉아 있을 거면 방송 뭐하러 보고 앉아 있나? 좋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공개 방송 신청이나 하지. 공개 방송 언급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전국 상황이 이번 주에 또 여러 보도가 나오겠습니다만 뉴스토마토도 후속 보도가 준비가 되어 그렇죠. 있고 오늘 또 오후 9시에 보도가 된다는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또 세계 전국을 흔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공천 개입 의혹이 터지는 수준이 이게 점입가경이거든요. 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터질 것 같거든요. 예, 요 지금 보도 예.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고편에 나와 있는 제목이 네.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을 어쨌든 이게 뭐 취재를 하는 경로 자체가 서울의 소리나 저널리스트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불법적으로 뭐 녹음한다든지 그건 불가능한 얘기니까 네. 누군가 전화를 해가지고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와 통화했을 뭐 가능성이 그런 내용이겠죠 아마도.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시감이 드는 게 이명수 기자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녹취록 네. 그 통화한 내용이 대선 국면에서 불거졌었잖아요.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인사와 통화를 했던 내용에 대한 녹취록이 아닐는가. 예컨대 뭐 행정관이나 비서관 뭐 그랬을 등등. 가능성이 높을 뭐 것 그래 같아요. 보입니다. 근데 5시간이라고 하면 또 여기서 나올 내용들이 무궁무진할 거거든요. 그리고 예고편 보니까 용산에서 일단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네. 나는 그래도 대통령 사람이니까 현수막을 뭐 어떻게 걸어야 되는데 한동훈으로 현수막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언급이 나오고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그럼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라는 질문을 누가 던지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대답을 이분이 하고 있지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취재를 뉴스토마토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이건 다른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른바 제2의 명태균 네. 내지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이런 녹취록이 등장한 건데 예. 심지어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출신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명태균이라는 민간인보다도 훨씬 더 신빙성이 세겠죠.
갈 수 있을 만한 파워가 위치로 더 온 거잖아요. 세겠죠. 지금 파장이 더 세겠죠. 아마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될지 대통령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나오셨네요.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묻지도 마세요. 그 명태균 씨하고 잘 알지도만요. 아니 나는 제가 여론조사한 사람이랑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다고 내가. 그래 내가 겨우 돌려보냈는데. 김영선 전 의원 보냈다고. 겨우 저기가 저 우리 집사람이 네. 피해다는데 우리 저기 아유 이마가 또 아플라. 오, 이거 저기 막 피나셨던데 꼬맸다. 겨우 출근길에 만났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의 김영선 당신이 개혁신당 오면은 개혁신당 폭망한다. 예?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겨우 돌려보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이고 내가 돌려보냈다고 아요.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요. 그 토마토에서 나 괴롭히지 말라고. 아유, 조용히 난 몰라 그거. 네, 괴롭힙니까? 토마토는 그거 맛있지 그거. 짭짤이 그거. 평소에 명태도 좋아하시는 명태도 좋아하시는 들었어요? 어? 명태. 명태. 아니 내가 자꾸 명태 얘기를 꺼내요. 아이. 마치기 전에 우리 안철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혼자서 특검법 찬성하시지 않습니까? 역시 그래서 안철수. 이 혈혈단신 정말 외로웠습니다. 네. 지금 의료 대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통일 안 해도 된다 이런 발언하고 정말 심각합니다. 김종석 비서실장 얘기군요. 그리고 정말 1시가 급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 1시 아닙니까? 1시가 급한 아이고야. 예. 어쨌든 예. 빨리빨리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네요. 네, 안철수 예. 의원님. 뭐 가보겠습니다. 농담 하나. 아재 개그 하나라도 아재 개그. 던졌네요. 네. 던지신 거예요? 예, 속사포로 던졌습니다. 한 가장 시간. 바쁠 때가 예. 한시라고. 네, 요즘에 힘이 많이 빠져서요. 예. 알겠습니다. 제 옆에 좀 계셔 주실래요? 아니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도 그래도 안철수 의원님의 곁에 서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네. 외로워 보이시긴 했어요. 알겠습니다. 혼자 앉아 계시던데. 그럼 저하고 독대라도 독대는 안 좋아합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럼 왜 물어? 알겠습니다. 예. 떠본 겁니까? 예, 아니요. 간본 겁니다. 간본 겁니다. 가는 제 부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영식당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안철수 의원 얘기까지 봤습니다. 또 안 나오시면 서운해요. 매주 한 번씩 뵈야 됩니다. 뵈야 됩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이상윤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